복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약을 얼마나 잘 드시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치매 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반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선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얼마나 자기 상황에서 약을 잘 드시는지는 알 수가 없죠. 대개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약을 잘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사에 하면 실제로 의사의 생각보다는 환자가 그 일정대로 약을 먹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50%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에서는 의사들은 약을 자기가 적절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환자가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약의 용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더 부과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하게 됩니다. 결국 약을 잘 먹는 것이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덜고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환자도 오래 치료를 받고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처방된 약을 잘 드시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약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드시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고 이게 어떤 방향에서 효과가 있고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 약을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뭐 초기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환자와 달리 중증이나 중등도 환자에서는 이러한 설명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치매와 관련돼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주변 분들이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복약을 수능하고 약을 잘 드시게 할 수 있는데 치료의 방침을 잘 따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치매 약물 치료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 약물치료 교재들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센터나 관련 그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보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으신데 어쨌든 노인이니까 치매 증상 자체를 위해서 드시는 약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지기능 개선제고요. 아시다시피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뭐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실행 능력과 같은 지적 기능과 관련돼 있고 주로 치매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을 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치매가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가 지적 기능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검증력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증상도 우리가 정신행동 증상, 뭐 심리행동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개선제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물 치료에 대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계열의 약물들, 첫 번째 인지기능 개선제와 정신행동 증상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지기능 개선제, 그러니까 치매의 인지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투여하는 약물이 되겠고요. 사실은 아직은 이걸 완치하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화를 지연시킨달지 증상, 대증 치료라고 하죠. 증상을 좀 호전시킨달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알다시피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악화만 지연시키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무엇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사실은 인지기능 개선제는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 완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물론 이게 병의 경과를 개선시키거나 회복을 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 환자 어떤 그런 남은 인생의 남은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길어지고 하는 것은 뚜렷한 효과는 없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주 심한 치매 환자로 사느냐, 그래도 증상은 어느 정도 조절돼서 어떤 삶의 질이 유지가 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써 뭐 가족이나 사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이러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해서 오로지 인지기능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 가족을 힘들게 하는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 근거 기반에서 이 인지기능 개선제가 치매 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는 오늘 배우는 인지기능 개선제, 그리고 정신행동증상 치료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둘 중에 인지기능 개선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이제 의학적인 용어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짜증내지 마시고 요 약의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이름들을 좀 잘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제에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NMDA 수용체 기량제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니 NMDA니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접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오니까 좀 이제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얘기들은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나 신문 기사나 뭐 요새 뭐 우울증이나 뭐 수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도파민이니 노르에피네프린이니 세로토닌이니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고 하다못해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우리 그 막내딸이 보는 Y라는 책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던데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이란 뇌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 주는 물질이고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쓰는 많은 약물들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 효과들을 조정해서 어떤 그런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우리가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이것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 아세틸콜린이 그 뇌에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퇴행이 돼서 죽어버리는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서는 신경세포 퇴행으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감퇴와 연관이 되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관이 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아세틸콜린의 어떤 그 농도나 그 활성을 증가시켜 줬더니 기억력이 어느 정도 그 회복이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뇌에 그냥 직접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넣어주는 방법인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약한 물질이어서 사람이 먹거나 주사로는 그 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찬찬히 이 중추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진행이 되나 봤더니 자기 효과를 다 마친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우리 뇌에 있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 효소가. 결국 이 효소가 많으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떨어질 것이고 이 효소가 적거나 아니면 작용을 잘 안 하면 아세틸콜린의 기능은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우리가 아세틸콜린을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에 넣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약을 만들어서 이 분해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했더니 그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시냅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최초의 치매에 대한 치료제로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뉴런,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시냅스라고 하는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있는 간극으로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됩니다. 이 분비된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통해서 신경 전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기억을 하고 인지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콜린과 초산, 아세트산으로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고요. 다시 이제 재활용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굉장히 활성이 높거나 많으면 멀쩡한 아세틸콜린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다 분해가 되니까 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는 약을 먹어서 이 시냅스 간극에서 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의 작용을 억제시키면 아세틸콜린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신경 전달이 더 활성화되면서 기억력 개선의 효과를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현재 그 시판되고 있는 이 계열의 약물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고요. 최초로 개발된 상품명은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제 특허들이 다 이제 풀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짧지는 않고요. 제 기억에 제가 전공이 1년차 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96년, 97년에 최초에는 데크린이라고 하는 약이 처음에 나왔었고요. 굉장히 그때는 획기적이었죠. 치매를 어떤 방식이든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이 나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 했는데 그 테크린이라는 약은 하루에 4번 먹어야 되고 작용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간독성이 있어서 나온 지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나온 약이 도네페질, 아리셉트라고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96년도, 97년도에 나온 약이 지금 20 몇 년이 되도록 더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속 치매 치료를 지금 의학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연구자들과 제약회사나 여러 가지 그 연구 시설들에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효과는 지금 아직도 좀 답답한 그런 실정이고, 그거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른 시간에 언급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치매 치료제로서 아세틸콜린, 인지기능 개선제의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로는 현재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함께 인지기능 개선제로는 NMDA 수용체 기량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용어로 나오니까 또 약간 또 이제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죠. NMDA는 아세틸콜린,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N-메칠 디아스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수용체라는 것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해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까 그 그림에서 봤죠. 그런 어떤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NMDA 수용체, 그러면 NMD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를 말하고, 기량제라는 말은 요새는 이렇게 한문 잘 안 쓰는데 의학 용어에서는 기량제, 뭐 차단제, 억제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MDA 수용체를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결국은 말하자면 NMDA가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 NMDA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경 전달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NMDA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NMDA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그럼 결국 따져보면은 이 NMDA 신경 전달은 결국은 과하게 일어나면 치매에 나쁘겠구나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기억력을 유지하고 학습에 관여하는 NMDA 수용체가 너무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 뇌신경 세포 안으로 칼슘이라는 물질이 들어와서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 NMDA 수용체를 활성화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뇌신경 세포가 파괴가 되고, 결국 우리가 노화하고 나이 먹으면은 이런 글루타메이트 계열의 흥분성 신경 전달이 과해지면서 아포토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노화나 신경퇴행과 관련이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과하게 활성이 되는 것을 차단해주고 억제해주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 파괴를 줄임으로써 그 학습 및 기억 능력의 증진,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개발된 것이 NMDA 수용체 기량제고, 현재는 한 가지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명으로 에빅사라고 하는 메만틴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물이 지금 한 가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 말고 뭐 다양한 그런 계열의 약들이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은 되고는 있지만, 대개 이 두 가지의 계열의 약물을 제외하고는 근거 기반에서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좀 단편적이거나 좀 개별적인 그런 효과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그런 이유가, 다른 이유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권고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지기능 개선제란 치매로 인한 인지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있는데,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에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의 3종의 약물이 있고, NMDA 수용체 기량제에는 메만틴이라는 1종의 약이 있어서 치매 인지기능의 개선에 입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근거에 기반해서 쓸 수 있는 약은 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나머지 다른 약들은 보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약들이 우리 인체에서, 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았다면, 그럼 실제로 임상적으로 어떠한 결과들을 나타내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인데요. 대개 이 약을 쓰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세요.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 활동에 호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을 꾸준히 투여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개선 효과는 더 떨어지고,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병의 경과를 6개월에서 2년 정도 늦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고, 경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정설입니다. 약의 그런 작용 기전을 보자면, 말하자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자체를 더 증가시켜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활용을 사실은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 전달 세포,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경우에 더 효과가 크죠. 그래서 아직은 신경퇴행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뇌세포가 완전히 많이 죽지 않은 병의 초기와 중기의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렇게 하고 앞서서 언급됐듯이 인지기능 개선 말고도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니까 기억력 감퇴로 인한 여러 가지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이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인데요. 이 세 가지 약이 모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약의 어떤 그 약제별로 어떤 그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열등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을 썼을 때 치료를 하면은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약을 중단하면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뭐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인지 기능은 치매에서 이렇게 S자로 떨어지게 되고,
약을 쓰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현재 인지 기능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말기에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그 인지 기능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건 조금 예전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약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현실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죠. 어떤 약을 쓰다가 효과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다른 약제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썼다고 해서 뭐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 치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고, 혹시 뭐 약을 계속 써야 되는데 우리 환자가 계속 써야 되는데 약과 연관된 부작용인 것 같은데 이 약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고,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장기 사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무리 뇌신경세포가 파괴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간, 대개는 뭐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이 약은 그냥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만 드십시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는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정신행동증상 치료제는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그 사용 기간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개발된 모든 인지기능 개선제들, 치매 치료제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 연구 대상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집단이 많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만은 아니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치료 효과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제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인지기능 개선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제 기량제는 알츠하이머병에 1차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그 외 혈관성 치매나 뭐 루이 소체 치매와 같이 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적용해 보면서 그래도 효과가 좀 있구나, 써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치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축두엽 치매 같은 치매는 인지기능 개선제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임상적으로 다른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사용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는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아직 신경퇴행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그래도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경우에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을 재활용을 해주는 거라서 초기나 중기와 같은 치매 상대적으로 앞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쓸 수가 있는 약이고요. 메만틴이라고 하는 그 NMDA 수용체 기량제는 신경세포가 죽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죠. 과흥분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매의 중기에서 말기에 더 일어나기 때문에 메만틴은 중등도 내지는 말기, 중증 치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도네페질이라는 약은 지금 도입된 지가 20년이 넘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용된 약이어서 치매 초기, 중기, 말기에 다 적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 말기 환자에서도 사용할 때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도네페질은 모든 단계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개는 다른 약들, 다른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의 경우에는 치매 초기와 중기, NMDA 수용체 기량제인 메만틴의 경우에는 중기에서 말기에 적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두 가지 약이 모두 적응이 되는 경우라면은 병용 처방도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지기능 개선제가 치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알츠하이머병에 주로 사용이 되고 혈관 치매와 루이체 치매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어서 사용합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주로 경도와 중등도, 초기 및 중기 치매에 사용되며 메만틴은 중기에서 말기,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에서 사용을 하고,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중에 도네페질은 모든 단계의 치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지기능 개선제에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네페질은 성분명이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도네페질은 아리셉트라고 하는 약입니다. 한국에서는 에자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서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파이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오래된 약이어서 특허가 풀려서 아리셉트 말고도 다양한 이름의 도네페질들이 지금 그 시판되고 처방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뉴로셉트, 코그셉트, 무슨 이렇게 아리나셉트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도네페질 계열이구나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는 있고요. 되게 뭐 그 정보 검색을 통해서 드시는 분의 약이 어떤 약인지 그 도네페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증은 모든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경도에서 이게 중증의 여기 중은 무거울 중자죠. 그러니까 경도에서 말기, 초기에서 말기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혈관성 치매에서 적응증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혈관 치매는 일부 이 적응에서 지금은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단계 알츠하이머병에서 이제 주 적응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치매에서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약들이 없으면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개 용법은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복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쨌든 뇌 기능을 개선하는 약들이 사람의 어쨌든 기운을 좀 깨우는 그런 측면은 있고 되게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약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복용을 해서 무슨 뭐 수면에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아침에 한 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초기 용량은 5mg으로 시작을 해서 4-6주 투여 후에 10mg으로 증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mg이 일상적인 사용 용량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현재 23mg에서 다시 한번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5mg짜리 반, 2.5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서서히 늘리고 환자의 증상이나 부작용에 따라서 5mg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10mg로 유지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입니다. 네, 모든 약들을 사용할 때 제일 그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부작용이죠. 도네페질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여기에 이제 설사, 오심, 뭐 구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설사, 오심, 두통이 매우 흔하고 그 외 식욕부진, 구토, 복통, 뭐 외에 뭐 환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드물게는 뭐 성욕이 증가하거나 조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리셉트, 도네페질을 포함해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의 제일 그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게 오심이라는 말이 지금은 오심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이게 구역질입니다. 구역 구토, 설사 이런 위장 증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두통과 같은 신경계 증상도 있고 이러한 증상들은 흔하기는 한데 되게 일시적이고 심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만 잘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노인들이시고 잘 드시는 게 중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장 증상 때문에 약을 계속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로 또 한 가지는 리바스티그민, 상품명으로 엑셀론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그 도네페질이나 갈란타민에 비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또 있는데 하나는 다른 약에 비해서 이 약은 하루에 2번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성가신 그런 특성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약이 장점이 있는 것은 첫째는 패치 제형, 붙이는 제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3종은 공히 위장 증상,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이 있다는 건데,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 부작용이 심할 때 피부에 파스처럼 붙이는 제형이 있고, 이 제형은 위장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심해서 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인지기능 개선제를 드시지 못하는 분의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이런 패치 제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매 중에 파킨슨병과 관련되어 있는 치매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파킨슨병이 오래돼서 생긴 파킨슨병 치매나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증상과 함께 환각, 그 다음에 파킨슨 증상이 같이 오는데
요런 특정 경우의 치매에서는 리바스티그민이 다른 약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다는 근거가 있어서 여전히 사용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